네, 24-5회 강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파일 위치 지시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한 거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구조체의 멤버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더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서 썼더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멤버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read, write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갖는 것이 바로 파일 위치 지시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입출력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리드하거나 write할 때 이 멤버에 저장된 값은 갱신이 이루어진다. 갱신이 이루어져야지 이어서부터 읽거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위치 지시자에 저장된 값을 변경시키는 함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fseek이라고 있습니다. fseek 함수예요. 자, 세 개의 인자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fp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가 저장한 값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 즉, fp가 실제로 가리키는 것이 파일 구조체 변수이잖아요. 파일이라는 구조체의 변수. 파일 위치 지시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파일 위치 지시자예요. 그래서 fp를 인자로 전달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 구조체 변수의 파일 위치 지시자를 내가 옮겨놓겠다. 그러한 뜻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옮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인자가 사용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현재 파일 위치자의 위치에서부터 앞으로 두 칸 또는 뒤로 두 칸 가라. 아니면 파일 맨 앞에서부터 앞으로 몇 칸 가라. 또는 그러니까 뒤로 몇 칸 가라. 또는 맨 뒤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몇 칸 가라. 이런 식으로 기준점, 그러니까 오프셋이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이동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두 번째 인자로 죄송합니다. 거꾸로요. where from. 어디서부터 이동을 갖다가 시작을 할 것인가, 그 기준점에 대한 정보가 세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되고요. 여기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칸 앞으로 또는 뒤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오프셋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from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될 수 있는 값이 총 3개예요. 자, seek underbar set, seek underbar current의 약자입니다. cur. 그다음에 seek underbar end인데 각각은 상수 0, 1, 2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0, 1, 2 쓰지 마세요. seek underbar set이라는 상수 이름을 써야 됩니다. seek underbar current, seek underbar end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offset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파일 위치 지시자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에 양수가 전달이 되면은 뒤로 갑니다. 음수가 전달이 되면은 앞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오프셋이에요. 그러면 where from은 무엇이냐? 첫 번째, seek underbar set이 전달이 되면은 일단 맨 앞으로 파일 위치 지시자를 갖다 맨 앞으로 이동시켜서 몇 칸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으로 이동이 돼요. seek underbar set을 전달하면 seek underbar curren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몇 칸, 뒤로 몇 칸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seek underbar current를 전달합니다. 즉 셋이 전달이 되면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서 몇 칸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지는데 언더바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맨 앞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맨 뒤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몇 칸을 이동을 시킨 건지를 갖다가 결정할 때 바로 세 번째 인자로 얘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seek underbar end는 그렇죠. 파일 위치 지시자를 맨 뒤로 이동을 시킵니다. 맨 뒤로 이동을 시켜서 몇 칸 앞으로 이동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때 얘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파일의 끝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a.txt에 저장된 파일이 a다, b다, c다, d다, e다, f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seek underbar end는 f를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통 a, b, c, d, e, f 그 다음에 파일의 끝에는 euf라고 해서 end of 파일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보가 운영체제마다 이제 담겨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EOF라고 해서 세 글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맨 끝,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어떠한 일종의 데이터로 보셔야 되겠죠. 그것은 1바이트로 표현될 수도 있고 2바이트로도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seek underbar end는 바로 이 EOF를 뜻하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seek 함수의 호출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fseek 함수에 대해서는 사실 다 공부한 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EUF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걸 먼저 보도록 하죠. 현재 파일 위치 지시자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뭐 첫 번째 바이트 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이트까지 읽어서 현재 파일 위치 지시자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호출을 했습니다. 자, FP는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 없고요. seek 언더바 커런트죠.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1은 앞으로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파일 위치 지시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앞쪽이라고 이제 얘가 앞이고 얘가 뒤니까요. 앞쪽이라고 저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면 그리고 파일 위치 지시자가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면 파일 위치 지시자는 fseek 함수 호출 이후에 얘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태로 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seek 언더바 set 무조건 파일 위치 지시자를 맨 앞으로 옮기고 나서 몇 칸 갈지를 고민하라라는 거죠. 자, 따라서 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플러스 1이에요. 따라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어떠한 순간에서건 간에 무조건 이렇게 호출이 이루어지면 맨 앞에서 두 번째 데이터를, 두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seek and잖아요. seek and니까 어디로 갑니까? 맨 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맨 뒤는 유효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된 EUF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따라서 EUF. 자, 여기를 기준으로 -2.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한 칸, 두 칸 가가지고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로 이동이 되고 난 다음에 FK 캐릭터 함수 호출되면 여기에 저장된 문자를 읽게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fseek 함수의 사용 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파일에다가 text.txt라는 파일을 열어서 1, 2, 3, 4, 5, 6, 7, 8, 9를 저장하고 크로즈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느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2. 여기서 쓴 2는 EUF의 약자로서 쓴 겁니다. 2라는 문자는 아니에요. 저장이 되겠죠. 자, 그 파일을 다시 엽니다. 열고 나서 지금 뭐라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파일 위치 지시자를 맨 뒤 EUF로 이동을 시켜서 앞으로 두 칸 보내래요. 그럼 어딜 가리키게 됩니까? 맨 뒤 EUF에서 한 칸, 두 칸 가니까 8을 가리키게 되겠죠. 숫자 8. 그 숫자 8이 말이 숫자지 사실 이 8이라는 숫자는 지금 문자 열이니까 문자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8이라는 문자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출력을 하니까 당연히 8이 읽히겠죠. 근데 8이라는 문자를 하나 읽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 문자를 읽었으니까 파일 위치 지시자는 그 다음 문자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위치 지시자는 현재 9를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을 때.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뭐라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파일 위치 지시자를 맨 앞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시키네요. 따라서 어딜 가리키게 됩니까?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문자를 읽어버렸습니다. 읽는 순간 파일 위치 지시자는 다음 문자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출력 결과를 통해서 즉 3이 출력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자, 맨 마지막 EUF에서 왼쪽으로 두 칸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따라서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커런트죠. end가 아니라 커런트. 현재 어딜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길 가리키고 있죠. 커런트.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 5, 6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6이라는 문자를 읽어서 출력을 하니까 고로 그 다음에 확인은 어렵지만은 6이라는 문자를 읽어서 출력을 했으니까 이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면은 6을 가리키던 파일 위치 지시자는 7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어봄으로 인해서 fseek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파일 위치 지시자의 위치를 옮길 필요도 있지만 현재 어디를 가리키고 있지?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ftel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ftel 함수로 이제 파일 구조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포인터 값을 인자로 전달을 하면은 현재 파일 위치 지시자의 값을 갖다가 롱형으로 반환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롱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얘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얘가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값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그 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빼고 더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리턴된 값 가급적이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 ftel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생성을 해서 1, 2, 3, 4 그 다음에 바라고 하겠습니다. 바를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파일에는 1, 2, 3, 4, 바 엔드 오브 파일은 표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크로즈를 합니다. 파일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반복문을 총 4회 반복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파일 위치 지시자는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문자니까 문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한 문자를 읽어서 출력했어요. 고로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쓰죠.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지시자는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2로 이동을 합니다. 한 문자 읽었으니까 그 다음 문자 읽어야 되겠죠. 다음 문자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다음번 바이트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 다음 줄에서 뭘 하나 했더니 fp를 인자로 전달하면서 현재 위치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위치에 반환되는 값을 fpos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즉 fpose라는 변수에 현재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는 이다라는 정보가 fpose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나 해서 봤더니 fseek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파일 위치 지시자를 맨 끝에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리키게 됩니까? seek underbar end는 EOF죠. EOF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것을 즉 파일 위치 지시자를 일단 옮겨놓고 읽어서 출력을 합니다. 읽어서 출력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가 출력이 되면서 파일 위치 지시자는 EOF를 가리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뭐라는가 해서 봤더니 파일 위치 지시자를 갖다가 seek이 아니에요. set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인자로 뭘 전달을 하는가 해서 봤더니 fpos를 전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 앞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fpose에 저장된 값은 2를 가리키는 값이잖아요. 그 값을 갖다가 그대로 복원을 시켜줬으니 이 값을 갖다가 저장을 해서 이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다시 2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ftel이라는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0이면 맨 앞을 가리키는 겁니다. 1이면 그 다음 번째 바이트, 2면 그 다음 번째, 세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순간 ftel 함수 첫 번째 호출되었을 때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냐면은 2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숫자 2. 그러면 실제로 반환되는 값은 1이 반환이 됐을 겁니다. 그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set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1이 전달이 되니까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라. 맨 앞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니까 2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파일 위치 지시자의 복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따져가지고 어딜 가리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내가 fseek 함수 호출을 통해서 내가 파일 위치 지시자를 옮겨서 잠깐 다른 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읽어오고 싶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파일 위치 지시자에 저장된 값이 손실돼 버리니까 그걸 내가 좀 일단은 지금 저장을 하겠다. 내가 파일 위치 지시자를 갖다가 현재 위치 정보를 저장하겠다. 이게 바로 그 코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원이죠. 내가 여기서 저장한 fpose를 이용해가지고 fseek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옮겨놓기 이전의 상태로 파일 위치 지시자의 위치를 갖다가 복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 2가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자 2라고 합시다. 문자 2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총 4번의 반복을 통해서 순서대로 지금 보면은 1, 2, 3, 4, 그 다음에 바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코드가 작성이 되냐면, 일단 먼저 1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파일 위치 지시자를 옮겨놓고서는 얘를 갖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지시자 다시 복원해가지고 2를 출력을 하고, 맨 끝으로 옮겨서 다시 얘를 출력을 하고, 복원해서 3을 출력하고, 다음에 얘 한번 또 출력하고, 다시 복원해서 4를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제가 바로 이 예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건 매우 유용하겠죠.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파일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특정 위치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헤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올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막 읽었어요. 읽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그 파일의 맨 끝에 저장되어 있는 헤더 정보를 내가 읽어올 필요가 있다. 근데 헤더 정보만 딱 읽고 나서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손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뭘 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형태의 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내가 특정 위치로 옮겨가지고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를 이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틀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길었습니다. 24번째 챕터의 내용이 끝났는데요. 가장 길었죠. 근데 이제 나머지 25챕터, 25챕터 같은 경우에 금방 끝나고, 26챕터는 내용이 좀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길지는 않으니까 거의 여러분들, 끝에 왔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째 챕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